첫 번째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들 잘 쉬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에튜드 요소는 상상입니다. 상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 경험하진 않았지만 있을 법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창의적 상상이라고 말하죠. 다시 다른 기준으로 상상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상과 환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상은 상상보다 더 마법적인 것 같아요. 판타지 영화, 소설 같은? 네,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현실성이 크다면 상상으로, 또 현실성이 작다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상은 상상이 되기도 하고 망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상상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상의 중요성은 모두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상상 소환이란 이름의 훈련 모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도와주실 분 사이. 이번에는 12분이 나오셨네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을 자유롭게 걸어주세요. 걸으면서 자신의 근육 주시자와 함께 심신을 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을 여기 공간으로 가져오세요. 쉬는 시간에 친구랑 나누었던 대화에서 집중과 이완, 상상을 위한 기본 준비이죠. 훈련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드립니다. 명사의 형태로 사람이나 사물일 수도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시한 단어를 듣고 자유롭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혹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떠오르겠죠. 다음 제가 박수를 치면 제자리에 서서 머릿속의 이미지를 내 몸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사진 속의 대상처럼 순간 정지된 포즈를 취하는 거죠. 머릿속의 영상을 순간 캡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움직이던 대상들이 갑자기 굳어 조각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몸 동작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간단하죠? 제시어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레인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면서 자유롭게 연상하세요. 이제 제가 박수를 치면 제자리 서서 동작을 취하시면 됩니다. 박수 소리. 사이. 네. 그 다음 옆에 있는 분,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학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우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서 있었는데 멀리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비에 옷이 다 젖었는데 웃으면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엄마가 창피하면서도 반갑네요. 네. 표정에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그 옆 친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단에 발을 비스듬히 걸친 채 파닥거리며 움직인다. 누운 채로. 전 버려진 우산인데요.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아직 쓸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에 힘을 줘서 전체를 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음, 조금만 더 움직이면 펴질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두 분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들 각자의 상상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예전 기억도 있었고요. 새로운 상황도 있었고, 또 사람이 되기도 사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상을 위한 훈련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상상입니다. 지금 확인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른 상상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상상은 경험, 생각 등의 자신만의 상상의 재료를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한 상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상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흐릿한 꿈이 꿈 일기를 쓰면서 점차 선명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미지는 내 신체, 몸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나만의 재료는 이미지와 내 몸, 즉 감각을 거치며 구체적인 형상을 가집니다. 이것이 상상의 과정입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배우와 우리는 몸으로 상상을 현실화 혹은 가시화시키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어서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관계 또한 우리 상상이 바탕이 됩니다. 관계는 상상만큼이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관계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힘듦, 연인, 사회생활 정도요? 관계에서 연상된 단어들이네요. 그 안에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관계에서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은 사람, 사물, 동물, 공간 혹은 사건이나 현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겠죠. 러시아 연기 교육자이자 연출가인 박탄코프는 무대 위 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그대로 있대. 주변의 관계만 바꾸면 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관계의 대상이 바뀌면 내 행동도 바뀝니다. 우리는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가족 등을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이란 훈련 모형으로 변화하는 대상을 공간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중 한 사람은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공간이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그 공간과 관계를 상상하며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 혹은 상황도 함께 지시하겠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기에 이들을 따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훈련은 거의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간에 따라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집중, 이완, 상상, 그리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학생은 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면접 대기실, 막 도착한 여행지 숙소, 지각한 전공 수업 강의실, 세일 기간 중 백화점, 시험 기간의 도서관, 소개팅 약속 장소인 카페 등을 만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훈련인데 긴장하지 않고 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집중을 남들에게 뺏길 때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가장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찰했듯이 한 사람이 가지는 공간과의 다양한 관계는 곧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삶에서도 어느 장소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공간에 가지는 관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보면 대화를 듣지 않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관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니까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친구가 될지 아니면 적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관계가 결정합니다. 삶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어질 요소는 자감입니다. 자감은 마찬가지로 앞의 요소들 집중과 이완, 상상, 관계의 통합 과정입니다. 자감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 순간 느끼는 심리 신체적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앞에서 이완을 다루면서 심리와 신체 유기적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배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긴장 상태, 자감이 생기겠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두통이라는 신체적인 자감을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심리와 신체의 자감은 양방향성을 가지며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심리 자감을 다루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루지 않으면 실체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통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자감을 위주로 전체 자감을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자감도 신체적인 자감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통증, 피곤함, 졸림 등의 비교적 쉬운 자감으로부터 신체적 자감으로부터 분노, 슬픔, 기쁨 등의 감정들도 신체적 자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 감정이 생길 때 신체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들이 곧 신체적 자감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자감을 위한 훈련 모형의 이름은 맨발로 걷기입니다. 제가 물리적인 공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 날씨, 외부 자극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맨발로 걸으면 됩니다. 이때 상상은 구체적인 이미지로 가질수록 감각들과 연결됩니다. 상상의 이미지를 감각과 연결시키는 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 지원자분들은 다시 이 공간을 걷겠습니다. 질문이요. 주어지는 공간을 걸을 때 옆에 사람과 함께 걷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옆에서 걷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상상의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 주의 집중의 원으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삼천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도 주지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현실과 상상의 공간에 동시에 있으니까요. 둘 다 신경 써야겠죠. 함께 걷되 따로 걷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을 복잡하게 대답했네요. 다시 돌아오면 주어진 공간을 상상하며 감각으로 느끼며 걷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공간은 사막입니다. 오후 2시경이고요. 바닥의 모래들은 매우 뜨겁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요. 발바닥에 닿는 뜨거운 모래들과 갈증으로 침이 말라가는 입 안을 느껴보겠습니다.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모래폭풍이 붑니다. 사방에서 몸과 얼굴을 때리는 작은 모래들로 얼굴이 따갑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요. 모래들이 코와 귀로 그리고 입 안으로 들어와 모래의 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해지네요. 사이 어느새 저녁입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모래를 느껴보겠습니다. 바닥에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아주 작고 고운 모래 입자들이 연기처럼 퍼져나갑니다. 하늘엔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이 날이 밝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차가운 물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강바닥의 미끈한 돌들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걷습니다. 순간
종아리를 치고 가는 뭔가도 느껴지고요. 점차 수심이 깊어져 어느새 가슴까지 물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을 건넙니다. 어느새 키를 훌쩍 넘는 따뜻해진 물의 유속과 방향을, 즉 흐름을 느끼면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생기는 흙먼지로 시야가 가려집니다.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뭔가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걷겠습니다. 사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은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차가운 진흙의 맛과 냄새가 느껴집니다. 멈추지 말고 천천히 진흙 속을 걸어갑니다. 사이 진흙이 점차 굳어갑니다. 어느새 돌이 되었습니다. 모든 감각으로 느끼며 딱딱해진 돌 속을 계속 걸어갑니다. 감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 이 모든 것들은 아주 편하고 힘이 들지 않고 이완된 상태로 진행된다는 것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사이 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암 속을 걷습니다. 사이 용암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상태의 텅 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느끼며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계속 존재하겠습니다. 사이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셨던 분들은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공간들을 맨발로 걸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미 가본 적 있는 공간들에 비해 돌이나 용암 그리고 무중력 공간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감각을 상상하고 집중하니까 아, 나중에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돌 속을 지나갈 때 무서워서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무중력 공간은 엄청 자유로워서 정말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전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오로라도 봤어요. 녹색과 보라색이 함께 있는. 네, 좋습니다. 다들 잘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자감을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보여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대 위 공연이라면 자감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표현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마지막 단계이며 그 전에 자신만의 자감을 충분히 느끼며 찾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상, 관계, 그리고 자감을 위한 훈련 모형을 다뤄봤고요. 쉬었다가 적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